근데 김민석도 급한가 보다. 저는 오늘 보안수 사건이 이게 되게 딜레마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딜레마예요. 제가 보안수 사건 설명을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입태마법도 좀 이따 설명드리고 보안 수사를 폐지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검찰이 강력범죄들도 많은데 보면은 경찰은 그 숫자가 10만 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수사하는 인원만 2만 명, 3만 명이 되다 보니까 수사를 해본 경험이나 경력들이 되게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이게 잘 몰라서 증거를 제대로 수집 못하고 증거를 한 90% 정도만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 검사가 10%를 채워서 재판에 회부해 왔던 거예요. 근데 10% 채우는 게 별거 아니에요. 뭐 어떤 중요 증인인데 조사를 중요 증인인데 조사를 빠져 있으면 얼른 불러서 1시간, 2시간 조사해서 증언을 따고 그 다음에 뭐 CCTV를 혹시 첨부 안 했으면 얼른 가서 CCTV 없어지기 전에 CCTV를 따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해왔는데 이것조차 못하게 하면은 이제는 경찰에 무조건 기록을 다시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되냐? 그 사이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하면은 캐비넷에 또 그 기록이 처박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다못해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우리가 다 까먹을 때쯤 돼서야 결과가 나와요. 지금도. 근데 이게 보안수사권까지 폐지가 되면은 이제는 치안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입장에서 다음 총선 지잖아요. 그러면 대선 떨어지고 지은 죄가 많을수록 본인이 감옥을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도 요새 심리적으로 흔들리는지 저도 뭔가 끝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을 언론 인터뷰에 대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불길한 예감은 반드시 틀린 적이 없어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총선 지면 대선도 지고 본인은 감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안수사권 폐지했다가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다음 총선에 심판 여론이 확 불타오를 거거든요. 지금 이미 1년 지났는데도 지금 못 살겠다는 사람이 지금 주변에 천진데 그때 되면은 사실 진짜 폭동 안 일어나면 다행이에요. 지금 정도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요. 그럴 정도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나 몰라라 하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개딸들 입장에서는 검찰을 원수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검찰의 보안수사권 없어졌다고 자기가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지인이나 가족조차도 범죄에 노출됐을 때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자기 눈가를 자기가 찌르는 거거든요. 자기 눈으로 좀 약간 순화해서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개딸들은 이거를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이 개딸들 표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재명 뜻 이해하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불가피하다. 이 얘기는 김민석도 당대표 되면은 이재명 공소 취소 안 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청래랑 같이 지금 이 개딸 쟁탈전이 이루어진 거죠. 네. 강성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니까 결국은 나라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 강성 지지층 중에는 저는 그거 하나 묻고 싶어요. 그 민주당 강성 지지하시는 분들 월세 올라서 지금 힘든 분 안 계신가요? 괜찮아요? 아니,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당에서 챙겨주거나 한 사람은 그냥 차치하고서라도 월세 올라서 힘든 분 안 계세요,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본인 집에 살아도 이제 세금 내야 되고, 이제 세금 올리겠다라고 막 하잖아요.
저는 김용범 정책실장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본인이 정책을 잘못 펼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부동산 월세 다 올려놓고 이제 와서 은근슬쩍 주식시장 핑계를 대요. 주식시장 오르기 전에도 부동산 올려놨잖아요. 근데 마치 주식시장이 올라가서 주식시장에서 남는 돈이 부동산으로 유입돼서 부동산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주식 번 돈으로 부동산 하지 말라고요? 뭐 본인이 보태줬어요? 그럼 반대로 부동산 판 돈으로는 주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미 내가 내 거를 팔아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그건 사유재산이 아닌 거죠. 그게 북한인 거고, 그게 좋으면은 북한 가서 경제 내무상이나 그런 거 해야지 왜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북한에 가면은 나는 되게 그냥 북한으로 또 기순했다고 고위직이 넘어갔다고 얼마나 반겨주겠어요. 북한에서 영웅 호칭 받으면서 저 김정은한테 딸랑딸랑하고 그 김정은 딸한테 딸 백이나 들어주면서 거기 살면 되잖아요. 오늘 제일 열받았던 기사 중에 하나가 보셨을 겁니다. 앙규백이 우리 국군 병사들은 국경에서 빼냈는데 야금야금 북한이 우리가 만만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휴전선이 있으면 중간지대가 있잖아요. 그 중간지대에 있는데 북한이 80m 앞으로 이렇게 철조망하고 그 국경지역을 쓱 내리고 온 거예요. 이게 왜 진짜 열받는 거냐면요.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그 한국 지도를 놓고 그때 그 당시 6.25 전쟁을 약간 그림처럼 보여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상당 부분 사상자가 갑자기 급증했던 거는 초기 전쟁보다 오히려 우리가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북한까지 밀고 들어왔는데 중국의 중공군들이 인해전술이라고 하잖아요. 대거 투입되면서 사상자가 늘기 시작해서 지금 휴전선보다 더 밑에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휴전선 위로, 지금의 휴전선까지 밀어내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저도 뭐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봤는데 무슨 고지를 사수하라 이런 것들이 전부 대부분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고지를 사수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고지를 사수하라고 합니까? 그 당시 어떻게든 현재 상태에서 그 영토가 그려지고 휴전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 한 뼘의 땅이라도 우리 선조들이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한 뼘 한 뼘 한 거예요. 방위 앙규백이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70m, 80m씩 양보할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그 국경이 내려왔다는 기사가 끔찍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면 북한 병사 한두 명이 그냥 쭈루룩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철조망 자체를 앞으로 한 거예요.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나라는 거기서 뻔히 철조망을 그 안쪽으로 밀고 있는데 총 한 번 안 쏘고 경고방송 한 번 안 하고 북한에 경고 한 번 안 하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 밀릴 때까지? 그래서 지금 국경에서 80m만 가면은 북한 거랑 달라붙은 거예요. 이거 6.25 전쟁 때 목숨 바친 우리 호국 소년들 나중에 그분들 영령을 어떻게 보려고 이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그 댓글에 보니까 그게 80m 밖에 안 되는데 100m 달리기 잘하는 분들 열심히 뛰면은 7초 컷, 8초 컷, 10초 컷이잖아요. 10초만 그냥 달리기 세게 하면은 바로 북한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북한 편드는 사람들 그냥 북한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영웅 호칭 받으면서. 그렇잖아요. 때 되면은 민주당에서 이화영 같은 사람 나와서 달러 딱딱 갖다 주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싫은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